이 길로 가면 죽습니다. 16 소녀가 대감의 가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장터는 숨을 죽였습니다. 군졸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비켜라! 하지만 소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각 이 길로 가시면 반드시 죽습니다. 대감은 가마 안에서 웃었습니다. 어린 것이 허황된 소리를. 저는 별을 잃습니다. 대감님의 운명도 보입니다. 소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길 끝에 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서연은 자신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아니, 모두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오늘도 하락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옛날 옛적 대기근의 여파가 남은 해였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백성들은 굶주렸으며 조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권문세가들은 서로를 견제했고 당파 싸움은 날로 심해졌으며 피로 얼룩진 밤이 잦았습니다. 한양 도성 안팎으로 불안이 퍼졌습니다. 장터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관가에서는 급보가 날아들었으며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번 겨울도 넘기기 힘들겠어. 늙은 상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정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양반들은 싸우기만 하고 쉿, 조용히 해. 들리면 큰일 나.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세가들만 배불리고 우리는 죽어가는데 불만은 깊었지만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이상했습니다. 별자리가 어긋났고 해와 달이 함께 뜨는 날이 있었으며 천문학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이 노하셨다. 관상감의 늙은 관리가 말했습니다. 큰 변고가 올 징조다. 이런 별자리는 난세의 징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기도하고 조심할 수밖에.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지 않소. 관상감의 관리들은 밤낮으로 하늘을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별은 계속 흐트러져 있었고 불길한 기운은 짙어만 갔으며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큰일이 날 것입니다. 젊은 관리가 말했습니다. 임금께 아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증거가 불확실하오. 잘못 아뢰었다가는 우리가 화를 입소. 그래도 기다리시오. 조금 더 관측하고 나서 조정의 신하들도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암살이 일어났습니다. 조심하시오. 요즘 밤길이 위험합니다. 알고 있소. 지난주에도 박정승 댁 사람이 쉿, 그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시오. 하지만 조심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관리가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누가 다음 차례인지 아무도 몰랐으며 공포가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등불도 적었고 사람들도 일찍 문을 걸었으며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때였습니다. 한 소녀가 장터에 나타난 것은 말이지요. 서연은 16이었습니다. 상민 출신의 고아였고 부모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으며 홀로 살아왔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눈빛이 깊었으며 손끝은 늘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터에 나타났고 조용히 자리를 펴고 사주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도 없었고 서연도 말하지 않았으며 그저 조용히 일을 했습니다. 사주를 봐드립니다. 서연은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낡은 천 하나, 먹과 붓, 그리고 낡은 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책은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으며 오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사주를 봐.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얼굴도 보기 드문데 신기하네. 아마 사기꾼이겠지. 장터에 그런 애들 많잖아. 그래도 한번 봐볼까. 하지만 서연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천문과 명리에 비상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 운명이 보였고 사람의 생년월일씨를 들으면 앞날이 펼쳐졌으며 손금을 보면 과거가 읽혔습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서연 자신도 몰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밤하늘을 보면 별들이 말을 거는 것 같았고 사람을 보면 운명의 실이 보였으며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제 팔자 좀 봐주시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고 손은 거칠었으며 옷은 남루했습니다. 농부인 것 같았습니다. 생년월일씨를 말씀하십시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연은 붓을 들었습니다. 사내가 말했고 서연은 종이에 사주를 적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낮에도 별이 보였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읽었고 운명의 실을 따라갔으며 미래를 찾아갔습니다. 올해 안에 큰 재물을 얻을 것입니다. 정말이요? 사내의 눈이 빛났습니다.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욕심내지 마십시오. 반만 가지고 나머지는 나누십시오. 왜 그래야 하오? 내가 번 돈인데.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모두 잃습니다. 재물은 혼자 주면 독이 되고 나누면 복이 됩니다. 욕심은 재앙을 부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눈빛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고맙소. 명심하겠소. 사내는 동전 몇 잎을 놓고 갔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서연은 감사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터의 어린 역술가가 신통하다고 말이지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서연의 예측이 맞아떨어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제 딸이 시집을 가려 하는데 길이를 봐주시오. 아들이 과거를 보려 하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장사를 시작하려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제 병이 나을까요? 서연은 정직하게 풀이했습니다. 좋은 것은 좋다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 했으며 숨기지 않았습니다. 돈을 더 받기 위해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네. 정말 잘 맞춰. 지난번에 말한 대로 됐어. 신기한 아이야. 어디서 왔을까? 서연은 벌이가 생겼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먹고 살 만큼은 되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방 하나를 얻었고 밤에는 그곳에서 쉬었으며 낮에는 장터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사주에서 같은 징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피.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왜 자꾸 피가 보이지? 불길했습니다. 하늘의 별도 흐트러져 있었고 사주에는 흉한 기운이 가득했으며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피가 스민 골목, 칼을 든 그림자들, 쓰러지는 사람. 서연은 그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칼을 든 사람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누군가의 모습. 누구지? 누가 죽는 거지? 언제? 어디서?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으며 계속 하늘만 보았습니다. 피가 스민 골목.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꿈속에서 본 그 골목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정묵 대감은 권세가 높았습니다. 3대에 걸쳐 벼슬을 한 명문가의 후손이었고 임금의 신임도 두터웠으며 조정에서 함부로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정묵은 5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가 말하면 모두가 귀를 기울였으며 그의 명령은 곧 법이었습니다. 대감님,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하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말해보거라. 오전에는 병조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임금께 아를 일이 있으며 저녁에는 친구분들과 모임이 있습니다. 알겠다. 준비하거라. 대감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조정의 일을 처리하고 임금을 아련하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고 새벽 일찍 일어났으며 늘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적도 많았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적 가문인 박가는 오래전부터 이가를 견제해왔습니다. 이정묵을 제거해야 한다. 박가의 수장 박진수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의 사랑방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있는 한 우리는 힘을 쓸 수 없다. 병조의 실권은 그에게 있고 임금의 신임도 그가 독차지하고 있다. 박진수는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정묵만 없어진다면 병조의 실권은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권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방법을 찾아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 대감님. 박가의 부하들은 움직였습니다. 은밀하게, 조용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자객을 고용했고 계획을 세웠으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돈이 오갔고 밀약이 맺어졌으며 음모가 짜여졌습니다. 이정묵 대감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한이라는 이름의 서생이었습니다. 23이었고 과묵했으며 그를 좋아했습니다. 이한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권력에 관심이 없었고 벼슬도 원하지 않았으며 그저 책을 읽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많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조심하십시오. 이한은 자주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조정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죽는다고 합니다. 걱정 마라. 내가 좋아한다. 하지만 대감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방심했다기보다는 자신했습니다. 오랜 세월 권력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해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무 자신하십니다. 이하는 걱정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 높을수록 적도 많은 법입니다. 알고 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두려워하며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대감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아직 젊다. 세상을 모른다. 권력이란 것은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지키는 것이다. 이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몰락한 역관 노인이 있었습니다. 최승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한때 조정에서 통역을 담당했지만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벼슬을 잃었고 지금은 떠돌며 사는 신세였습니다. 최승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운을 읽을 수 있었고 운명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속인들이 가진 능력과 비슷했지만 최승은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서연이라는 아이를 아시오? 어느 날 최승은 대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지기가 막았지만 최승은 끈질겼습니다. 대감님께 중요한 말씀이 있소. 목숨이 걸린 일이오. 결국 최승은 대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요? 대감이 물었습니다. 장터에서 사주를 보는 아이입니다. 16 소녀인데 그 아이가 특별합니다. 무슨 소리요? 그 아이는 별을 읽습니다. 진짜로 읽습니다. 운명을 봅니다. 그리고 곧 대감님을 구할 것입니다. 허튼 소리 말고 가시오. 대감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를 기억하십시오. 최승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대감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곧 잊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매일 장터에 나왔습니다. 자리를 펴고 손님을 기다리고 조용히 사주를 봐주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같은 사주가 반복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인데도 같은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죽음의 징조였습니다. 이상해.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계속 같은 징조가 나타나지? 이건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큰 사건이야. 서연은 밤마다 별을 보았습니다. 장터가 끝나면 한양성벽 근처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을 보았고 별자리를 읽었으며 운명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별들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떤 별은 사라지기도 했고 어떤 별은 갑자기 밝아지기도 했으며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큰 일이 일어날 텐데 서연은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죽는다. 하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죽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 한양 어딘가에서 누군가 피를 흘릴 것입니다. 피가 스민 골목.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꿈속에서 본 그 골목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장터를 정리하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고 있었으며 장터는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씨, 누군가 불렀습니다. 서연은 돌아보았습니다. 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최승이라 하오. 역관이었소. 무슨 일이십니까? 그대에게 물을 것이 있소. 최승은 진지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이정묵 대감이 이 장터를 지나갈 것이오. 서연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이정묵 대감이요? 그렇소. 병조의 실권자 말이오. 그대가 그분의 운명을 본다면 무엇이 보이겠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노인의 눈빛이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한 별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꺼질 듯 말 듯한 별이었습니다. 죽음이 보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역시 최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막아야 하오. 제가요? 어떻게요? 저는 그저 장터의 역술가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소. 그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소. 그리고 운명도. 운명이라뇨? 그대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요. 선택받은 사람이요. 무슨 말씀인지 그것도 곧 알게 돼요. 그때까지는 그저 대감을 구하시오. 그것이 그대의 길이요. 최승은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 순식간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대감을 구해야 한다고. 어떻게?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구해야 하지? 하지만 최승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대만이 할 수 있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경고는 할 수 있어. 다음 날 정오였습니다. 이정묵 대감의 가마 행렬이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켰고 군졸들이 앞뒤를 호위했으며 위험이 당당했습니다. 비켜라. 대감 행차시다. 군졸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으며 다리가 떨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 군졸들이 막을 텐데
하지만 해에 서연은 별을 읽었습니다. 낮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운명을 추적하고 죽음의 길을 찾았습니다. 저 길, 저 골목으로 가면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대감이 지금 가는 길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피가 스민 골목이 바로 저곳이었습니다. 꿈에서 본 바로 그 골목이었습니다. 멈춰야 해.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도 떨렸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마가 다가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서시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크게 외쳤습니다. 군졸들이 놀랐습니다. 누구냐? 비켜라. 서연은 가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양팔을 벌리고 꼿꼿이 서서 가마를 막았습니다. 이 길로 가면 죽습니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수군거렸으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아이가 대감의 가마를 막았어. 미친 거 아니야? 저러다 죽겠어. 군졸이 서연을 밀쳤습니다. 비켜라, 이것아, 죽고 싶으냐? 하지만 서연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다시 균형을 잡고 가마 앞을 막았습니다. 대감님, 들으십시오. 이 길로 가시면 반드시 죽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명령이었습니다. 행렬이 멈췄습니다. 군졸들도 멈췄고 소란도 잦아들었으며 모두가 가마를 보았습니다. 가마에 발이 거쳤습니다. 이정묵 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위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고 기품이 넘쳤으며 주변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소리냐? 대감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했고 흥미로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라 합니다. 별을 잇는 아이입니다. 별을 잇는다고? 예, 하늘의 별을 보면 운명이 보입니다. 대감님의 사주를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각 이 길로 가시면 죽습니다. 대감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허황된 소리를. 어린 것이 어디서 그런 허튼 수작을 배웠느냐. 대감님의 생년월일 씨를 알아겠습니다. 서연은 막힘없이 말했습니다. 대감의 사주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생년월, 일시 모두 정확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놀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저는 별을 읽습니다. 하늘의 별이 대감님의 운명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별이 대감님의 별입니다. 지금 그 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낮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길 끝에 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객들이 대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시면 죽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대감은 서연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습니다. 서연도 눈을 피하지 않고 대감을 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붙잡아라. 대감이 명령했습니다. 예, 군졸들이 서연을 잡았습니다. 대감님, 제 말을 믿으십시오. 가시면 안 됩니다. 끌고 가거라. 별땅에 가둬라. 신문하겠다. 예, 서연은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장터는 술렁였으며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저 아이 죽겠어. 대감님 앞길을 막다니. 하지만 신기하지 않아? 사주를 정확히 맞췄잖아. 하지만 서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경고는 했어. 믿든 안 믿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했어. 대감은 가마에 다시 올랐습니다. 가거라. 예,
행렬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 어떻게 내 사주를 알았지? 그리고 눈빛이 거짓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어. 대감은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잠깐, 예, 대감님, 길을 바꾼다. 서쪽 길로 가자. 예, 하지만 그 길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시간이 상관없다. 서쪽 길로 가라. 알겠습니다. 부하들은 의아해했지만 명령을 따랐습니다. 행렬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날 저녁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감이 원래 가려던 길 끝 골목에서 자객이 발견되었다고 말이지요. 칼을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던 자객이 관군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대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아이의 말이 맞았구나. 정말로 자객이 있었어. 만약 그 길로 갔다면 나는 대감은 서늘했습니다. 서연은 대감의 저택 별당에 갇혔습니다. 작은 방이었고 창문은 높았으며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고 이불도 있었으며 밥도 나왔습니다. 감옥이라기보다는 손님방에 가까웠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는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군졸들 앞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에 뛰어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능력이 있다면 사용해야지. 서연은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두렵긴 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창문으로 별을 보았습니다. 높은 창문이었지만 별은 보였습니다. 여전히 흐렸지만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야. 대감은 죽지 않았어. 별이 조금 밝아졌어. 하지만 아직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별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이 있어. 언제, 어디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단정했으며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20살쯤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이한이라 한다. 서연입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이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지도 않았고 위협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감님을 구하려 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죽을 뻔했다는 거냐? 예,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별이 보여줬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한은 서연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거짓이 보이지 않았으며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자객이 붙잡혔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그 길에서 아버지께서 놀라셨다. 내 말이 맞았다고, 정말로 자객이 있었다고. 이한은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정말로 별을 읽을 수 있느냐? 예, 저는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별이 말을 겁니다. 신기한 능력이로구나. 저는 이 능력이 싫습니다. 서연은 솔직했습니다. 왜냐? 사람의 죽음을 보는 것은 괴롭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알지만 막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이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 무거운 능력이로구나. 예, 내일 아버지께서 너를 신문하실 것이다. 준비하거라.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만 말해라. 아버지는 거짓을 싫어하신다. 그럴 생각입니다. 이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연, 예, 고맙다. 아버지를 구해줘서. 이한이 떠났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구나. 차분하고 따뜻해. 서연은 이한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대감은 나를 어떻게 할까? 믿어줄까? 아니면 벌을 내릴까? 그때였습니다. 아가,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구석에 노파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었고 머리는 휘었으며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노파의 몸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투명하게 아른거리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서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노파에게서 깊은 슬픔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이 집에 묶인 혼이다. 혼이라고요? 그렇다. 나는 오래전에 죽었다. 하지만 한이 있어 떠나지 못했지. 노파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왜 묶여 계십니까? 나는 무녀였다. 무녀시라고요? 그렇다. 사람들의 운명을 보았고 하늘의 뜻을 전했으며 의식을 치렀지. 별을 읽었고 미래를 예측했으며 많은 일을 도왔지. 노파는 먼 곳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가 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너무 일찍 알면 두려워할 것이다. 노파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대는 특별한 아이로구나. 나와 같은 능력을 가졌구나. 저는 그저 아니다. 그대에게는 능력이 있다. 별을 읽고 운명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어떻게 아십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 능력 때문에. 노파는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대와 나는 닮았다. 같은 길을 가고 있다. 노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희미해졌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더 말씀해 주세요. 곧 다시 만나자. 그때 모든 것을 말해주마. 그때까지 조심하거라. 노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녀, 그리고 나와 닮았다. 대체 무슨 뜻이지? 왜 이 집에 묶여 있지? 서연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대감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큰 사랑방이었습니다. 대감은 위엄 있게 앉아 있었고 좌우에는 신하들이 있었으며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이한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어제 내 앞길을 막은 계집이냐? 예, 대감님. 이유를 대보거라. 대감님을 구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대감님의 사주와 천문을 읽었습니다. 별이 말해줬습니다. 어제 그 시각 그 길로 가셨다면 암살당하셨을 것입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암살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조용. 대감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근거는? 어제 그 길 끝 골목을 조사해 보십시오. 피가 흐른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객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대감은 부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하가 떠났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시진 후 부하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감님, 정말로 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체 하나도. 좌중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체라니 누구냐? 신원불명의 자객입니다. 칼을 들고 있었고 독약도 가지고 있었으며 분명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감은 서연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놀라움과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구나. 예, 어떻게 알았느냐? 정확히 말해보거라. 허튼 소리 말고
서연은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 사람의 운명이 보입니다. 별마다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그 별의 움직임이 그 사람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가능하냐? 저에게는 가능합니다. 며칠 전부터 대감님의 별이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별이 거의 꺼질 뻔했습니다. 별이 운명을 보여준다고? 예.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움직이면 땅의 운명도 움직입니다. 이것은 옛 현인들도 알고 있던 이치입니다. 대감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기한 능력이로구나. 저는 이 능력이 싫습니다. 서연은 솔직했습니다. 왜냐? 사람의 죽음을 보는 것은 괴롭습니다. 특히 막지 못할 때는 더욱 괴롭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 하지만 너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 서연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용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앞으로 나를 보호하거라. 천문과 사주를 보고 위험을 미리 알려라. 만약 거절하면요? 대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 왜입니까? 너는 이미 내 비밀을 알았다.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너의 능력을 알았다. 우리는 서로 묶여 있다. 너는 나를 필요로 하고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생각했다. 별 땅에 머물거라. 필요한 것은 말하거라. 대접하겠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도망가려 하지 마라. 도망가면 찾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물러났습니다. 이한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느냐? 대감님께서 저를 이용하시겠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께서는 현실적인 분이시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한은 서연을 보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힘들면 말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대감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을 보고 사주를 풀고 위험 요소를 찾았으며 대감에게 보고했습니다. 대감님, 내일은 나가지 마십시오. 왜냐? 흉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밖에 나가시면 위험합니다. 대감은 따랐습니다. 그날 대감의 가마를 습격하려던 자객들이 붙잡혔습니다. 또 맞았구나. 대감은 감탄했습니다. 내 능력은 진짜로구나. 서연의 예측은 계속 맞았습니다.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서연의 경고 덕분에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감은 서연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죽음의 징조가 대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어. 서연은 밤마다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대감의 별은 흔들리지만 더 심하게 흔들리는 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꺼질 듯 말 듯한 별이었습니다. 누구지? 대감 주변에 있는 사람. 서연은 다시 사주를 풀었습니다. 대감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의 사주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생년월일씨를 물었고 별을 확인했으며 운명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대감님, 무엇이냐? 암살의 목표는 대감님이 아닙니다. 뭐라고? 대감은 놀랐습니다. 대감님과 함께 다니는 분, 그분이 진짜 목표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냐? 곁에 계신 분들의 사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서연은 신하들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생년월일씨를 물었고 사주를 풀었으며 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이분입니다. 최승이었습니다. 대감과 함께 다니던 역관 노인이었습니다. 최승이라고? 예, 이분의 사주에 죽음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며칠 안에 큰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최승은 놀랐습니다. 나를 말하는 거요? 예, 조심하십시오. 별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감은 최승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경호를 강화했고 집을 지켰으며 조심했습니다. 최승도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밤 최승이 습격당했습니다. 자객들이 담을 넘어 침입했고 칼을 휘둘렀으며 최승은 막지 못했습니다. 최승이 쓰러졌습니다. 가슴에 칼이 박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최승, 대감이 달려왔습니다. 군졸들도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괜찮소, 버티시오. 대감님, 조심하십시오. 최승은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배후는 박가입니다. 박진수가 모든 것을 꾸몄습니다. 박가라고, 예, 증거는 내 집에 숨겨놨습니다. 찾으십시오. 최승은 숨을 거뒀습니다. 대감은 분노했습니다. 박가. 감히. 서연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더 빨리 알았다면, 더 정확히 예측했다면 최승 어르신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서연은 방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한이 찾아왔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저는 최승 어르신을 구하지 못했어요. 너는 최선을 다했다. 예측했고 경고했으며 대비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세상에는 막을 수 없는 일도 있다. 너는 신이 아니다.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한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최승 어르신도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한의 말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이한을 보았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구나. 다른 양반들과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대감 사이에는 불완전하지만 신뢰가 쌓였습니다. 대감은 서연의 조언을 따랐고 서연은 최선을 다해 예측했으며 위기를 몇 번 더 넘겼습니다. 이한은 자주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별은 어떠하냐? 조금 밝아졌습니다. 다행이구나.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하지만 신분 차이가 있었고 상황도 복잡했으며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박가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더 교묘해졌고 예측하기 어려워졌으며 위험이 커졌습니다. 대감님, 조심하십시오. 서연은 매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예측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별자리가 계속 변했고 사주가 흐려졌으며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왜 이리? 별이 명확하지 않아.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가리고 있어. 무언가가 별을 가리고 있어. 어느 날 또 다른 습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감의 저택 안에서였습니다. 자객들이 담을 넘었고 군졸들과 싸웠으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적 습격이다. 대감님을 지켜라. 서연은 방에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자객 하나가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 예언자냐? 자객이 칼을 들었습니다. 눈빛이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죽여라. 그년이 없으면 대감을 죽일 수 있다. 서연은 도망쳤습니다. 복도를 달렸고 마당을 건넜으며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자객이 쫓아왔습니다. 이한이 나타났습니다. 칼을 막았고 자객과 싸웠으며 서연을 지켰습니다. 괜찮으냐? 예, 칼이 부딪혔습니다. 이한은 싸움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자객은 이한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이한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다쳤느냐? 아니요. 도련님은요? 나도 괜찮다. 이한은 서연을 보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지키겠다. 혼자 두지 않겠다. 도련님, 너를 다치게 할 수 없다. 절대로. 서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그날 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나도 목표가 되었구나. 박가는 나를 제거하려 하고 있어. 내가 없으면 대감을 죽일 수 있으니까. 서연은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수 없어. 이제 너무 깊이 들어왔어. 그날 밤 노파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가, 할머니, 서연은 반가웠습니다. 노파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제 말씀해 주세요. 정체를 밝히십시오. 저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노파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어미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라고요? 그렇다. 미안하다. 이제야 말하는구나. 노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빛나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버린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었다. 노파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무녀였다. 어려서부터 별을 읽을 수 있었고 운명을 볼 수 있었으며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지. 왕실과 귀족들이 나를 찾았고 나는 그들의 운명을 보았다. 돈을 많이 벌었고 명성도 얻었다. 하지만 어느 날 큰 예언을 했다. 왕실에 큰 변고가 온다고, 피로 물들 것이라고, 왕이 위험하다고.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하지만 노파는 떨렸습니다. 그 예언 때문에 나는 죽임을 당했다. 영모로 몰렸지. 왕을 저주했다고, 나라를 어지럽혔다고, 불온한 예언을 퍼뜨렸다고. 어머니, 그리고 너를 남겨두고 떠났다. 갓난아기였던 너를 어떻게든 숨겼다. 무녀의 딸이라는 것을 숨겼다. 그래야 너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노파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차가운 손길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했다. 무녀의 피를 숨기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너도 나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이해해요. 서연은 울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결국 나와 같은 길을 가는구나. 별을 읽고, 울 보고, 위험한 예언을 하고. 저는 어머니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운명을 바꿀 거예요. 어머니처럼 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살아남을 거예요. 노파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길 바란다. 하지만 조심하거라. 무녀의 능력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저주이기도 하니까. 너무 많은 것을 보면 위험해진다. 알겠습니다. 노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 아직 할 말이 더 있다. 노파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어머니, 나는 강해질 거예요.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을 거예요.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예언은 고정된 것이 아니야. 사람의 선택으로 바뀔 수 있어. 어머니는 예언만 하셨어. 하지만 나는 선택지를 줄 수 있어. 서연은 방식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대감님, 내일 2가지 길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첫째, 동쪽 길로 가시면 위험하지만 빠릅니다. 둘째, 서쪽 길로 가시면 안전하지만 느립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그것은 대감님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선택지만 드릴 뿐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감은 감탄했습니다. 내가 변했구나. 더 현명해졌다. 예언자가 아니라 조언자가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서연의 방식이 바뀌었고 효과도 좋아졌으며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한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너는 대단하다. 아닙니다. 아니다. 너는 운명에 맞서고 있다. 정해진 미래를 바꾸려 하고 있다. 어머니의 길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다. 이한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나도 너를 돕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서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암살의 배후는 박가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감의 측근 중 한 명이 내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냐? 누가 배신했느냐? 대감이 분노했습니다. 서연은 사주를 풀어 찾아냈습니다. 신하들의 사주를 하나씩 확인했고 의심스러운 흔적을 찾았으며 마침내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이분입니다. 대감의 오랜 부하였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였구나. 김서방, 너였어. 부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박가의 사람이다.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왜 배신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대감님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셨다.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나는 박가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았다. 돈도, 지위도, 미래도. 이 배신자, 부하는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정묵을 확실히 제거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모든 것을 걸어라. 박가는 마지막 암살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치밀하고 가장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서연은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감님, 오늘 밤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알고 있다.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지만 가야 한다. 대감은 고집했습니다. 중요한 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가의 음모를 막으려면 증거가 필요했고 그 증거를 건네줄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감 혼자 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다. 혼자 가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이 나온다. 경호를 대동하면 도망갈 것이다. 대감은 떠났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별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큰 피가 흐를 것이라고. 이한 도련님, 대감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혼자 가라고. 죽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별이 말해줍니다. 별이 꺼지려 합니다. 이한은 결심했습니다. 가자. 함께 가자. 두 사람은 대감을 따라갔습니다. 몰래 조용히 뒤를 쫓았습니다. 밤 골목이었습니다. 어둡고 좁고 위험했습니다. 저기 대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포위했습니다. 포위됐다. 대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이한이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칼이 부딪혔고 피가 튀었으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한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대감도 칼을 휘둘렀고 함께 싸웠으며 자객들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자객이 너무 많았습니다. 숫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한이 칼에 맞았습니다. 등에 칼이 박혔습니다. 깊게 박혔습니다.
이한,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서연이 달려갔습니다. 이한은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많이 흘렀습니다.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안 돼, 안 돼. 서연은 절망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모두 죽어. 내가 뭔가 해야 해. 무엇이든. 서연은 금지된 무속의식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수명을 내어주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대가가 크다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대가가 크다고 했어. 목숨을 잃을 수도.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한 도련님을 구할 수 있다면, 대감님을 구할 수 있다면 내 목숨쯤은. 서연은 주문을 외웠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주문이었습니다. 오래된 말이었고 강력한 말이었으며 금지된 말이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몸의 수명을 받으시고 이들의 운명을 바꿔주소서. 서연의 손에서 빛이 났습니다. 푸른 빛이었습니다.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서연, 하는 거냐?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길을 바꾼다. 운명의 실을 끊는다. 이들을 살린다. 빛이 폭발했습니다. 엄청난 빛이었습니다. 자객들이 날아갔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으며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서연은 이한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처에 손을 대고 기운을 전했으며 생명을 나눴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눴습니다. 살아나. 제발, 살아나. 도련님, 이한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기적처럼 아물었습니다. 피가 멈췄고 숨이 안정되었으며 얼굴에 색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쓰러졌습니다. 너무 많은 기운을 사용했습니다. 생명을 너무 많이 나눠줬습니다. 서연, 이한이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쓰러진 서연이었습니다. 서연, 이한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이 쓰러진 순간 하늘의 별이 움직였습니다. 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흐트러졌던 별자리가 제자리를 찾았고 빛이 밝아졌으며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자객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빛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도망쳐, 빨리. 대감의 군졸들이 도착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알고 달려온 것입니다. 자객들은 체포되었고 싸움은 끝났으며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서연, 정신 차려. 이한이 서연을 안고 외쳤습니다. 눈을 떠. 제발, 눈을 떠. 서연은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약한 미소였지만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살았네요. 도련님, 다행이에요.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왜? 도련님을 구하고 싶었어요. 죽게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도련님을, 바보 같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나는, 이한은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깨어나.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 괜찮아요. 저는 행복해요. 도련님을 구했으니까. 서연은 기절했습니다. 숨은 약했고 맥박도 약했으며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대감도 다가왔습니다. 고맙다, 서연. 너는 우리 모두를 구했다. 목숨을 걸고 이한은 서연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원을 불렀고 치료를 받았으며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한은 사흘 동안 서연의 곁을 지켰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직 서연만 보았습니다. 깨어나. 제발.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도련님. 서연. 이한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죄송합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사과할 필요 없다. 너는 나를, 아버지를 구했다. 목숨을 걸고 서연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힘이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냐? 노파, 무녀였던 제 어머니. 그때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가, 어머니, 노파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졌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는 해냈구나. 운명을 바꿨어. 나도 못한 일을 내가 해냈어. 어머니, 이제 나는 떠날 수 있다. 한이 풀렸어. 내 딸이 운명을 이겼으니, 무녀의 저주를 깼으니, 이제 편히 갈 수 있다. 노파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보다 강하다. 나보다 현명하다.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미안하다. 이제 가야 한다. 하지만 항상 너를 지켜볼 것이다. 하늘에서 노파가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서연은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하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울지 마라. 내 어머니는 이제 편안하실 거다. 너 덕분에. 예. 며칠 후 박가의 음모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었고 조정에서 처벌이 내려졌으며 박가는 몰락했습니다. 이정묵 대감 수고했소. 임금이 치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소. 대감은 서연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서연, 자유를 주겠다. 원하는 곳 어디든 가거라. 그리고 이것을. 대감은 금과 비단을 주었습니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님. 하지만 이한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연을 제 곁에 두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냐? 혼인하고 싶습니다. 좌중이 놀랐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신분이 다른데 예법이 상관없습니다. 이하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서연을 사랑합니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녀가 저를 구했고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도련님, 서연 나와 함께 가겠느냐? 평생을 함께 하겠느냐? 내 아내가 되어주겠느냐?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예, 함께 가겠습니다. 평생, 함께. 대감은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을 존중한다. 서연도 훌륭한 아이다. 허락한다. 봄이 왔습니다. 서연과 이하는 조용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했으며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한이 물었습니다. 저는 길 위에 서고 싶어요. 길 위라니?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싶어요. 예언이 아니라 선택을요.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돕고 싶어요. 이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거라. 나도 함께 하겠다. 서연은 다시 장터에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사주를 봐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를 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선택지를 드릴 뿐입니다. 운명은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 앞날을 봐주세요. 당신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쉽지만 후회할 것이고, 하나는 어렵지만 보람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서연의 명성은 퍼졌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새벽 서연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도련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이한이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별이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저 별이 어머니 같아요. 그렇구나.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서연, 행복하냐? 예, 정말로요. 도련님과 함께라서 매일이 행복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운명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바꾸는 것. 별은 길을 보여줄 뿐, 걷는 것은 사람의 목. 서연은 그것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대감의 앞길을 막은 소녀가 있었다고. 그녀는 죽음을 예언했지만 결국 삶을 주었다고. 그녀는 운명을 바꿨고 많은 일을 구했으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앞날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선택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으며 새로 쓸 수 있습니다. 서연처럼 용기 내어 앞길을 막으십시오. 잘못된 운명의 길을 막고 새로운 길을 여십시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 걸으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길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